폐와 소화기의 통로 들어가서 위험을 도와 변비에 효과적인 둥글레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우리의 소중한 살림 자원인 약용식물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피부 미용, 스트레스, 비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장부에 이상이 있거나 기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부가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피부의 문제만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장부의 기능을 함께 치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끈하고 미끈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노화 방지에 효능을 보이고 여드름, 뾰루지,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삼백초, 어혈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피부 미용 효과가 뛰어난 해당화, 피부에 보습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영양 공급을 도와 잔주름을 완화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당귀,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의 주름살과 반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천궁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신일화라고 하여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며 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식물로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이 뛰어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인삼, 항스트레스 효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한 감정을 없애 건강한 심신에 도움을 주는 상백피, 각종 스트레스로 생긴 마음의 병을 잊게 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망초, 스트레스로 생긴 화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호, 이러한 약용식물로도 얼마든지 마음과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 및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오장육부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어 영양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만은 체질에 의한 이라고 보고 치료 방법도 체질을 교정하여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비만과 다이어트는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식물로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비만에 효과 있는 대표적인 약용식물로는 부종에 큰 효과가 있으며 몸을 보호하면서 지방 또는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율무, 피하 지방인 셀룰라이트를 제거해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구기자, 입맛과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와 비만에 효과적인 감초, 폐와 소화기의 통로 들어가서 위험을 도와 변비에 효과적인 둥글레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우리의 소중한 살림 자원인 약용식물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피부 미용, 스트레스, 비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장부에 이상이 있거나 기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부가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피부의 문제만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장부의 기능을 함께 치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끈하고 미끈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노화 방지에 효능을 보이고 여드름, 뾰루지,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삼백초, 어혈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피부 미용 효과가 뛰어난 해당화,
피부에 보습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영양 공급을 도와 산주름을 완화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당귀,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의 주름살과 반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청분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여름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심신이라고 하여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며 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약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식물로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암 작용이 뛰어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인사, 암 스트레스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한 감정을 없애 건강한 심신에 도움을 주는 상대피, 각종 스트레스가 생긴 마음의 병을 잊게 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망초, 스트레스가 생긴 화를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시호, 이러한 여러 식물로도 얼마든지 마음과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 및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오장육부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어 영양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만은 체질에 의한 일하고 보고 치료 방법도 체질을 조절하여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이목의 역사와 문명의 발달. 온대지방에 위치한 한반도의 자연림은 참나무, 은유나 단풍나무 같은 낙엽 화립수로 구성된 숲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농경문화가 장착되면서 숲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퇴비 조제를 위해서 채취된 인가 주변 화렵수림의 잎과 온돌의 난방을 위해 채취된 화렵수와 임상의 유기물은 숲의 구조 자체를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선사시대의 임업. 우리나라의 경우 일산의 토탄층 유적지에서 출토된 4,000년 전의 벽지를 이루어 보아 서남 해안의 평해지대에는 부분적으로 논농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논농사를 위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 파괴가 2,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 시기는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로서 농경문화와 철길문화 발전이 상당했던 흔적을 오늘날도 찾을 수 있다. 임업이라는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과 인접한 지역의 숲들이 소나무 림으로 바뀌면서 나무나 숲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고려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규제는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더욱 구체화되어 국가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기록으로 접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송목금벌이라는 소나무 보호 정책을 대표적인 산림 시책으로 삼았고 소나무 이외의 수종은 잡목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소나무는 자체의 종자 비산 지역이 넓고 건조 지역에서 생육이 양호한 극양수의 생육 특성상 조림 기술이 없던 시기에도 소나무 분포가 천연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일자 감정기 및 해병 직후 임업. 근대에 들어 남서해안의 인구 밀집 지방에서 소나무 단수림에 대한 과도한 벌채 이용은 이 지역 산림의 황폐를 불러왔고 설상가상으로 일제의 식민지 산림 수탈과 해방 이후 사회적 격동기와 한국전쟁은 인구 밀집 지역에 한정되었던 우리 숲의 황폐화가 전 국토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개발기 이후 임업.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사회적 혼란과 생필품을 얻기 위한 논한벌로
산림 황폐는 극에 달했고 홍수와 한발도 심각했다. 산림복구가 산업화 과정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한 정부는 1, 2차 치산 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1973년부터 1987년까지 국토 녹화 사업을 실시했다. 1988년부터 10년 동안 녹화된 산림의 자원화와 경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림지에 대한 대대적인 용임을 실시하였으며 인도, 협업 경영, 임업 후계자 육성 등의 임업 경영 기반 구축에 힘입어 2002년 산림 축적은 약 69.94 미리 이 제곱미터 뭐라고 해야 되게 아무튼 헥타르가 되었다. 3 제곱도 아니고 3 제곱이냐? 신비스러운 의미로 사용된 소나무. 용비어천같이 의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일세.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에 이르러 바다에 가나니. 십장생도의 소나무. 십장생 중 하나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임업과 풍습설화. 우리나라는 산림과 더불어 살면서 그에 얽힌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냈다. 매화는 사관자 중의 하나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매화를 용기와 기계의 상징으로 참여해왔으며 그 양식은 북송 때 이미 완성되어 묵죽 문난과 함께 문인들이 즐겨 그린 화제 하나로 다뤄져 왔다. 성삼문의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건 군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동진때 신 도장우 도화 원기에 의하면 복사꽃잎과 향의 치에 따라가 보니 넓은 복사나무 숲이 보이고 그곳에 있는 동굴 안에 아름다운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임업과 생활문화. 우리나라에는 약 1000여 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들 나무는 반만 년 동안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생활지로가 되었다.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산물의 이용, 비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문화적 기능과 모형의 공익적 기능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옛날에는 나무로 남학신을 만들어 실었는가 하면 농작물을 나르기에 지게를 만들었다. 또한 해산물 생산 작업이나 운송을 위해 뗏목이나 배 등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생활 속에서 숲과 나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옛 문헌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산림경제, 임업경제지, 방약, 합편, 동의보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와가지고 떠드는지 모르겠네. 임업과 문학예술. 우리나라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나타난 살림은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 상징성의 의미가 깊다. 크게는 번성, 영원, 고결, 절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살림은 문학예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학작품에는 주로 버드나무, 소나무, 진달래, 복사나무, 무궁화 등이 인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복사나무 경우는 성경, 지산낙원, 이상세계라는 상징성을 환기시키는 구실을 하였고 윤선도나 성산문의 시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나무는 늘 푸르름과 청정한 기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로 다뤄져 왔다.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조선 건국 초기의 악장인 용비어천가에서 남과 물과 짝을 이뤄서 나온다. 여기에서의 나무와 물은 자손의 본성과 국가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 삼국시대 평남지방 사신총 대칭의 나무모양 그림이나 고구려 고운벽화의 신목, 전통문화, 속담, 판소리 등에서도 산림과 함께 어우러진 우리 조상의 모습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정의품 소나무, 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해 정의품이라는 벼슬까지 내린 나무다. 현재 천연 괴물 제100성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황당나무, 정을 뻗으며 마을 주민의 질병 예방과 풍년을 교환하는 당선자를 지내며 줄다리기, 마당갈기, 농악, 호구 방문 등을 하면서 나무의 줄로 옷을 입히는 풍습이 있다. 경주시 우리의 등나무, 신라시대에는 서로를 간직한 등나무로 남자가 죽어 백나무가 되고 여인은 등나무가 되어 평양을 감고 있다고 해. 현재 천연별로 정을 시작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각산, 여기 이거 봤지 옛날에 우리 한번 딱 들어갔대. 산은 산으로 이어진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한다. 산은 인간을 나누고 물은 인간을 잇는다. 옛날에 수학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딩 시민들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상 위에 서 있는 현대인의 그런 모습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분명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분명을 만들었는데 분명에 의해서 또 인간이 만들어지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분명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인간과의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교사의 그런 재료 나무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평소에 나무 재질의 이런 가구라든지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목조를 한국에 있을 때는 배우시는 분들인데 이 유학을 가서 목조를 접하게 되고 식물주의의 그런 거장들의 목조 작품들 그런 데서도 많이 연락을 또 이렇게 목조 작품을 해보니까 이런 나무에 대한 따뜻한 느낌이나 거친 분위기나 달라지는 그런 지감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향이 약간 네트워크 네이트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어렸을 때부터 뻐꾸기 시대의 그런 목재에서 나오는 그런 따뜻한 느낌과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라디오도 원목으로 된 라디오도 수집도 하고 스피커도 예전에 한 70년대 원목 스피커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목재를 선택하고 있는 이제 작품을 통나무 안에서 나누지 않고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목재라는 작업 재료를 선택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목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었고 한 덩어리라는 한 몸이라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문명과 인간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떨어져 있지 않고 뗄래야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이 한 덩어리 안에서 나누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덩어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제가 작업의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이유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주름이나 그을릴 수 있고 피부가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작품의 표정이라든지 그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여기 칼터치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 등장한 새 같은 경우는 인간 간의 요즘 이슈가 인간 간의 조금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젠더라든지 모습 젠더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 관계가 둘로 나뉘어서 좀 분명하게 좀 대립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숲속에 들어가서 정말 실수 없이 지적이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새소리들이 뭔가 우리에게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자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상한 소풍 전시장인가? 헷갈리는데. 나도 나무 깎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든 소녀 작업인가 보네. 이상한 소품. 이상한 소품. 전북 도립미술관. 아유, 전북 도립미술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북 도립미술관. 저는 목조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조각가 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뚜껑이 또 있어. 잠깐만.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능력에 의해서 또 인간이 만들어지는 관계성. 같은 건가? 같은 데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내 제품이구나.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다네. 분홍 원피스. 관계향 1. 관계향 2. 이게 다 예제품이었어. 배병희 배씨네 배씨. 자 여기까지 배터리가 없어.